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 주소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와 보도록 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3개 있죠. 초록색, 그 다음에 다운로드 옵션, 릴리스 노트. 처음에 여기 누르고 들어가서 약관이에요, 약관. 사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설치 시스템별로 실행 파일, exe 실행 파일이나 또는 이제 zip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실행 파일을 다운하는 게 편하죠, 그죠? 이 압축형 파일 다운하면은 뭐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뭐 맥킨토시도 뭐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원래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다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일단 다운로드 옵션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윈도우즈 64비트가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까시는 거는 죄다 이제 64비트를 깔아야 됩니다. 32비트 얘기했는데 그거는 하드웨어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DSP라는 게 있어요. DSP 신호처리 이동통신 뭐 신호처리에 쓰는 이 일종의 CPU죠. DSP 굉장히 이제 고속 연산을 해줍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출하되고 있고요. 그런 경우 아직까지 64비트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32비트예요. 그럴 때 이제 32비트가 필요한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경우는 다 이제 64비트로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 파일이나 zip 파일이나 오히려 실행 파일이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은 이제 여기 URL 주소에 영문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스크린 화면과 더불어. 그래서 영문에 해당하는 인스트럭션 해설을 제가 이제 토를 달았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그 화면을 이거 옮겨서 제가 이제 이 한글로 이제 토를 달았죠. 이게 첫 시작입니다. Installing Android Studio. 더블 클릭한다. 해서 이제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exe 파일을 중복 클릭해서 설치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웰컴 화면이라고 하죠. 웰컴 화면. 뭐 특별히 이제 읽어볼 내용은 없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은 한번 재부팅 해라 이런 당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버튼 누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웰컴 스크린 창에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깔려고 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맞죠? 체크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거 저기 안드로이드 OS는 이제 스마트폰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나온 이제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연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버추얼 디바이스를 여기 내부에 갖고 있는 게 좋죠. 물론 이제 USB 연결해 가지고 실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에 코드를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이제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사용해 가지고 아이폰용으로 코드를 실행해 보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 설치하느냐 문제인데, 프로그램 파일스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넥스트 하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트 바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튼을 이제 설치하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보시고 넥스트, 인스톨
버튼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셋업이 끝나면은 뭐 거의 다 했네요. 그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 체크박스 있죠. 그죠? 여기 체크 상태니까 실제로 이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미 피니시 버튼을 눌렀으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처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안드로이드가 뜨면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스튜디오 세팅스를 임포트, 즉 불러올 건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처음 까시는 분들은 이제 불러올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구버전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 다른 컴퓨터에 썼는데 그거만 이제 폴더를 가져다가 놨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불러올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설치하시기 때문에 이 do not import 세팅스도 불러오지 마라. 쓰면서 이제 그 세팅해도 돼요. 그다음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용하면서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를 구글에 보낼 것인지 이게 물어보면은 이건 뭐 보내도록 하세요. 어차피 우리 에러 메시지 나오면 보내야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이제 보내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몇 개 이제 구성품을 이제 다운로드하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죠? 여러 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셋업 위저드가 디스플레이 되면은 그냥 넥스트 클리어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뭐 이제 스마트워치도 있고 PC 요거는 뭐 내비게이션 같은데 이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등등 IoT 제품들 넥스트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로 깔 거냐 이제 카스텀으로 깔 거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익숙치 않으니까 이 스탠다드를 까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넥스트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타입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배경색을 그 다크로 할 거냐 이 화이트로 할 거냐 뭐 이건 뭐 본인 뭐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검증 세팅을 합니다. 이제 verify settings 이게 한번 그냥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그 빼고 넣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게 되면은 관련된 항목들이 다 뜹니다. 여기 보면 에뮬레이터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버추얼 디바이스 그 스마트폰이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SDK 플랫폼들이 여기 이제 들어 있군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자, 피니시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건물 단계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셋업 위저드는 다양한 이 구성품들을 실제로 다운로드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5분 이내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조금 이제 뭐 좀 낡은 컴퓨터면은 뭐한 5분 정도는 이제 아마 걸릴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 창을 볼 수 있다. 뭐 또 이렇게 설치했다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는군요. 일단 피니시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는 다 끝났고 지가 알아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띄워줍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뉴 프로젝트겠죠, 그죠? 새로운 안드로이드 코드를 여기 이제 뉴 프로젝트에 담아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로 하는 게 코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세팅 뭐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폰 코딩이라는 게 일반 PC 파이썬이나 아두이노 코딩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그 이제 프로젝트 코드들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한번 열어봤죠. 그게 관심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하고 넘어가시고, 요 오픈의 경우는 그냥 잠깐 맛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users sc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바탕화면에 그 사용자 파일입니다. 요게 이제 C 드라이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users 그 밑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딘가에 깔리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져온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를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요거를 이제 다른 데서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이제 복사를 해둔 겁니다. 거기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했죠. 해가지고 그 보니까 누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모델 빌드를 위한 이제 그래들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아두이노로 치면은 빌드 업로딩 하는 거 있죠. 아마 그거 비슷한 거를 이제 그래들이라고 합니다. 사전 찾아봐도 뭐 뜻이 안 나와요. 그냥 그래들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누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작성할 코드가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뭐 카메라 코드는 당연히 이제 해봐야 되겠죠. 워낙 그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은 이제 아까 New Project 누르게 되면은 이제 건너뛰고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Create New Project 창이죠,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 상당히 면적이 작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템플릿을 정하고 들어가서 코딩을 해야 이 품을 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 작업이 특히 나중에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로긴 화면 작성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통과해야 될 그런 예제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이미 이제 이 코딩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이제 이 폼을 선택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기 이제 삼성에 나온 이제 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이 좀 달라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lect activity. 그 다음 이제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적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my application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패키지 네임이 정해집니다. com.example.myapplication. 이거 아마 자동으로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메인 XML인가 거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미 프로그램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C에 users home Android Studio Project My Application. 요 위치가 우리 그 바탕화면에 있는 이제 사용자 폴더 있죠. 그 안에 떨고 놨습니다. 거기 많이 써요 원래 그 버전에서부터. 그 다음 이제 language. 아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는 이제 편집기죠, 그죠? 거기 사용하는 이제 언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틀린,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개발했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많이 쓰던 건 자바입니다, 자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코틀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요, 성능이 좋죠. 그리고 뭐 이제 자바하고 뭐 조금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성능이 아주 좋다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코틀린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필요한 거 있긴 다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다. 자바는 이제 흔해 빠졌죠. 뭐 핸드폰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스피드나 퍼포먼스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바로 그냥 공부하시고 예제 얻어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이제 코팅으로 짠다든지 또는 바꾼다든지 그런 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프로젝트를 이제 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My Application, 그죠? 이런 게 나타났죠, 그죠? 아까 이제 이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화면이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요거 여는 과정에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몇 가지를 더 이제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이제 컴포넌트 다운로드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대략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새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것이며 이제 안드로이드 공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짜야 되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도대체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죠. 뭐 예제는 많이 있는데 그 난이도가 다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 이제 그 아두이노 C 코드라든가 파이썬 코드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일단 포맷이 좀 조금 까다롭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 뭐야 그 뻥 떨어진 거 메꾸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왜 이러느냐 뭐 이런 그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사용하다 보게 되면 이제 차차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는 동시에 여러 개의 그 연동된 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디디기가 쉽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괜찮은 그 이 스타팅용 그 예제를 해보게 되면은 금방 그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용으로 아주 적절한 예제를 이제 꼭 찾아봐야 되고 제가 물론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하나 이제 선정해서 성공을 했다 치면은 그래도 이제 코드 구조의 완전한 이제 그 이해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한 반 정도 뭐 이해했다 그 정도면은 이제 아주 성공적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제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 한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30개 정도 했어요. 그 정도 소화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 이런 거 까는 것도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편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코드를 일단 한 두세 개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예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